엠비인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앞서서 시청자 고민부터 해결하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걸맞는 종목을 편입해 보겠습니다. 엠비인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총 3개의 기업 준비했고요. 꼼꼼하게 후속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로 출발을 해볼게요. 원전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산 그룹주의 사업 개편 소식까지 호재가 참 많습니다. 재료가 참 좋은데 저희는 22%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얼마큼 더 열려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좀 대장은 BHI가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체코에 대한 발전 설비에 대해서 SMR 관련된 협업을 논의하겠다라고 소식을 밝히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장전의 이슈가 하나 나는데 산업부에서 2050년도까지 원전에 대해서 한번 이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왔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원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당연히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력하게 한 7, 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22,800원에 있는 전고점만 돌파 시도로 남아있는데요. 당연히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홀딩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다음 목표가인 25,000원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니까는 그때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0원까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저희가 2배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 SY스틸텍. 10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어제 3차 목표가로 9,500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대로 가져갈까요? 더 상향할까요? 어제 3차 목표가를 9,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그 방송 이후에 9,450원까지 딱 50원 모자르는 딱 높였네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네. 3차 목표가 제시했던 9,500원을 상향 조정해서 10,000원으로 다시 한번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만큼에 대해서 이 재건주들을 좀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러시아 이제 국방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끝났을 때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력을 세분화로 이제 나눠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전쟁에 대한 승패를 좌우 떠나서 일단은 이제 협상 테이블 지금 국민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피로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화 협상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강한 흐름이 재건주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좀 조정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요. 네. SSD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놓고서 이제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목표가 10,000원까지 다시 한번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한 주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4%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좀만 더 기다리셔서 목표가 10,000원까지 기다리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도 재건주죠. 네. 대동기업인데 또 하루 만에 김응태 매니저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대동이 우크라이나의 한 회사와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그래서 대동기업, 대동금속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그동안 재건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건 대동기업가 처음인 것 같아요. SY스틸텍처럼 이렇게 주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대동기업 어제 소개해드렸을 때가 이제 갭을 띄워놓고 있는 자리였는데 이때가 이제 장기 이평선에 대한 하단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장 막판쯤에 기사가 한번 다시 나오면서 물론 이제 300억에 대한 규모는 기존에 나왔던 사실이었지만은 그 후속으로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목표가를 좀 살짝 높게 잡으면서 1,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미 저점을 이제 저항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한번 오늘 또 연속성이 일어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자리는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업종들은 이미 한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물론 재건 테마들 중에서도 이제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에 올라왔었던 게 이제 농기계의 테슬라였던 TYM이었잖아요. TYM. 오늘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이제 박스권 행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주로서 대동기어가 아마 2차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보니까요. 1달락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서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급등한 종목이 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다음 후속주들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다음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를 지난주에도 달성했는데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하는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동기어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2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13,000원까지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동기어까지 리뷰해 봤는데요.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구간에 이제부터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이 현구간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K 콘텐츠인데요. 네. 의외입니다. 뭐 재건이나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으로 트럼프 트레이더 섹터 쪽으로 고르실 줄 알았거든요. K 콘텐츠 최근에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서두로서 재건들을 네. 많이 썰풀었는데 네. 사실 재건들은 어제까지 많이 종목들을 이야기했기 그쵸.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섹터들로 신선하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K 컨텐츠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었죠.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실적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K 콘텐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대세로 가고 있는 웹툰에 대한 원작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는 많은 시청률과 호응도를 이끌어내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기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에 땀지게 하는 오징어 게임 2, 그러니까 시즌 2가 이제 12월 달에 또 개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이들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에 있는 고객의 80%가 우리나라 K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또 고객사로도 시청을 하고 있고 네. 그만큼 세계 열풍으로서 우리나라 K 웹툰에 대한 드라마 또는 영화도 있겠지만은 예능까지도 또 한번 선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예능도 또 하나 나온 게 좀비 버스라는 이제 그 예능들도 네네. 굉장히 또 이제 신선하게 또 새로운 콘텐츠로서 시즌 2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가지고 있고 또 한번 이제 우리나라 K 콘텐츠에 대한 부각이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라든지 음악, 그러니까 로제의 아파트를 이어서 콘텐츠 문화까지도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성장 가치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또 이제 발생이 되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을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한한령 해제는 없지만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떠나서 게임이라든지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보겠지만은 네. 그 와중에서 일단은 컨텐츠가 먼저 우선적으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거는 뭐 덱스터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도 있었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이제 이번에 사명이 변경이 됐잖아요. 네. 레몽레이가 사명이 변경되면서 또 강한 흐름을 또 보이고 네. 있고 또 영화 제작사로는 슈박스라는 기업도 있으니까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는 K 콘텐츠에게 정말 감사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뭐 흑백요리사, 좀비버스 등 오징어 게임 등 정말 대작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K 콘텐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포트 안에 쇼박스도 있고 덱스터도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기업일지 아티스트 스튜디오일까요?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기업인지 보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네. 어떤 약간 덱스터 같은 기업인가요? 위직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 광고라든지 간판을 내서도 제조하면서 같이 한번 또 영화를 제작하는 광고물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이제 이번에 예고편이 나오면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정재 사단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든지 레몽레이는 같은 합병되면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한 지분을 약 4.7%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뮤직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 이정재에 대한 배우인 이정재에 대한 흐름도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수혜를 본다라면 다음 타자는 뮤직 스튜디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시즌 2가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 기대를 보고 있는데 아마 원보다도 재밌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이제 게임 오징어 게임이다 보니까는 앞으로 물론 이제 대장주였던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가볍게 급등할 수 있는 대장주라 본다라면은 뮤직 스튜디오가 강력하게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오늘 뮤직 스튜디오가 이제 막 2차 파동을 준비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우리 이제 대동기어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매물벽들을 전부 다 소화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마찬가지로 뮤직 스튜디오도 지금 저항대 매물벽들을 전부 다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만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서 오후 또는 다음 주에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물론 지금 자리가 좀 가소하게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보겠지만은 뭐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12월 달에 이제 개봉이 될 수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때까지 개봉 전까지는 한번 보유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직전 네. 고점 넘어가는 1,850원 정도 약 한 10에서 15% 정도 바라볼 거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손절가는 1,450원인데 1,450원을 좀 러프하게 잡았던 이유는 떨어지면은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은태 매니저님이 기술적인 분석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목표가 하루빨리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 오징어 게임 2 출시되기 전에 미리미리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뮤직 스튜디오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K 콘텐츠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내일 때 녹색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또 네.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는 네. 그때 내일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